안녕하십니까.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든 김동현 감독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동유럽에서 발굴했던 북한 전쟁과들의 그 생생한 기록들, 다시 말해서 기록 필름들이라든가 사진, 그리고 북한 전쟁과들이 북으로 돌아간 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교사와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약속들을 지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전쟁과들의 동유럽 이주의 역사를 다룬 이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대략 남북한에는 한 10만 명 정도의 전쟁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홀트를 통해서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입양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과 문제를 좀 해결했다면, 북한은 동유럽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위탁 교육이라는 형태로 이 전쟁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951년서부터 시작해서 1959년까지 대략 한 10,000명 정도의 북한 전쟁과들이 동유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그리고 동독, 심지어 몽골까지 북한 전쟁과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전쟁과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동유럽 생활에 정착을 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들이 언어가 통하고 또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당시 현지인들과 아주 너무 쉽게 동화가 되고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아이들은 대략 한 7, 8년 정도 이 동유럽 각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1959년도에 전원 송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아이들이 동유럽에 머물던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또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략 7, 8년 정도라는 짧지 않은 생활 동안 이 동유럽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동유럽 사람들과 말 그대로 우정을 나누고 또 심지어 사랑을 나누는 또 결혼을 하는 그런 그 관계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이 북한 전쟁과들이 갑작스럽게 1959년도에 북한으로 귀국하게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북한 전쟁과들은 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증언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들이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는 어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아이들이 동유럽 생활에 아주 깊숙이 동화가 되면서 현지인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다가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제2의 부모,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강제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물이 김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북한 전쟁과들이 머물렀던 1950년대라는 공간은 북한 내부에서 김일성 체제가 완벽하게 성립되기 이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주체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됐던 시절이었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북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김일성주의, 또 주체사상이라든가 이 김일성 우상화 정책,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 정책, 이런 것들의 아주 기초적이고 맹아적인 단초들이 동유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1950년대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주민 사상 통제 정책이라든가 교육 정책 같은 것들이, 우상화 정책 같은 것들이 동유럽에 있는 북한 전쟁고와의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역사적 사건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의 북한 체제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마리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떤 숨겨져 있었던 퍼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숨겨진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들었는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저희가 이제 불가리아에서
당시 북한 전쟁고아들과 친구였던 7명의 생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아주 놀라운 그들의 어떤 증언과 또 그들의 어떤 모습들인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당시 북한 전쟁고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유럽에서 생활했던 북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시간 속에 묻혀갔다. 우리는 당시 아이들과 친구였던 불가리아의 생존자들을 찾아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프로보마이로 향했다. Грузия нещо интересна случка или някаква спомен с тях? Ами вижте, какво те са дребни работи. Ние тогава бяхме малко с детски ум. Да. Играехме футбол, играехме там, имахме от проглед нагоре, имахме едно като връхче и като волейболно игрище, футбол, това, ума, изобщо всичко, все едно си бяхме братя. Дрехи момчета и момичета тук изпееха тяхни песни. Учихме марша на пионерския марш. Цан, пехек, цан, чурги, чурги, пиорин зау, а кайрам губи, губи. Толкова с повече помня. Верно ли казах нещо? Разменяхме думички, аз имам речник направен. Тон за песените пее. Как помните тази песен? Тази песен. Аз знаех цялата, но съм се забравил. Ами ние там пеехме заедно с тях. 같이 노래를 불렀대요. Учихме марша на пионерския марш. Цан, пехек, цан, чурги, чурги, пиорин зау, а кайрам губи, губи. Толкова с повече помня. Верно ли казах нещо? Разменяхме думички, аз имам речник направен. Тон за песените бе. Сам това съм запомнила от децата. Това са 60 години от тогава. Аз бях задочничка математика.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뭐 보신 다음에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불가리아 노인들이 이 자료에서 등장하는 불가리아 노인들이 사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한국과는 지난 한 60여 년 동안 뭐 특별한 어떤 연관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노인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당시 이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서 그날 밤에 이제 이 자료들을 찾다가 결국 이 노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다시 말해서 김일성 찬가였습니다. 6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가리아의 노인들이 이 노래를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시 이 불가리아 노인들과 같이 생활했던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 노래가 정말 무수히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불러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북한 전쟁 고아들이 머물렀던 이 기숙사나 학교에서 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아이들의 사상교육 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객관적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북한 체제의 비상식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통제 정책들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북한 체제의 비상식성과 이런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가 단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무려 지금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쉽게 어떤 민족의 동질성, 남북화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이질적인 체제와 또 이질적인 사상들이 각기 남과 북에는 존재했었고요. 특히 북한 체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들이 지난 70년 동안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 노래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불가리아의 노인들이 이 김일성 창가를 60여 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북한의 전쟁고아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사상교육과 김일성 우상화 정책을 교육받았는지를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맹목적이고 어떤 감상적인 남북화해와 어떤 통일의 어떤 논의들 자체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좀 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왜 그리고 지난 한 25년 동안 햇볕 정책이라든가 남북화와 통일 정책들이 남북 교류들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패턴들을 갖다가 반복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화해와 어떤 협력의 길로 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대립과 갈등으로 떨어지는, 마치 이 무한 반복과 같은 이 남북 간의 이 모순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고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지, 저는 그것은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이 모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세상 일이 그렇지만 상대를 제대로 인식해야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상대방과 사이에서 발생했던 모순들,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 그 문제의 해결책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모순과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을 제대로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네토크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뵙고 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